자,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집을 뭐 풀어야 되는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쯤 되면 이제 겨울방학이 한 달 정도 지나갔을 때고, 각자 이제 충분히 겨울방학이라는 것을 좀 겪고 있는 중일 거고, 일부 친구들은 이제 막 개학을 할 거예요. 근데 요때가 제일 문제라. 학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자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본인이 충분히 했던 공부 이외에 주변에 있는 공부들의 시선이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 그런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의 대화, 심지어 이제 친인척, 막 되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의 조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며, 그때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컨텐츠, 문제집으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조금은 명확하게 왜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찍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제가 명확하게 기준을 한번 잡아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누가 잘했으니까 잘한 사람들이 말을 해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게 진짜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실력 상태를 좀 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등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당신은 아마 이제 겨울방학 공부하면서 실력이 늘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근데 이제 등급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먼저 받았던 등급을 기준으로 혹은 내신 등급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제 1, 2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제 정도를 시도를 하는 걸 말리지 못해요. 풀어봐야지.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뭐 실무 혹은 이제 엔제 뭐 풀어보는데 이때 평가원 기출 문제집은 하나 있어야 돼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좀 나이가 좀 꽤 들었던 친구고요. 그래서 나이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됐던 친구인데 상담을 하러 왔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되게 점수가 잘 나와서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보통 이제 소위 알려져 있는 커뮤니티들이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좀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면서 좋은 문제집들을 좀 찾아서 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매우 집중을 해서 풀었는데 9월 모의고사 성적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네, 해당 시에 이제 6월 평가원 볼 때는 진짜 오리를 받았던, 그리고 수학도 거의 96을 받고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가 매우 떨어지는 그 상황은 저는 들었을 때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이제 그런 사설 문제들을 푸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설 문제들을 풀 때의 목적이 좀 뭔가가 결여가 됐던 거죠. 사설 문제를 푼다라는 건 내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상황에 뭔가를 적용을 해본다이고, 그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는 그 문제 자체의 퀄리티가 원래 또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하는 평가원보다는 퀄리티가 낮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낮은 퀄리티의 문제를 풀고 있긴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기준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오픈런 하듯이 그거를 그냥 계속 소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느덧 우리한테는 기준이라는 것이 사라질 정도로 공부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풀면 풀수록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태까지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저는 한편 지난 2025 수능이 의문사 수능으로 끝난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는데, 그냥 실무 엔제 이런 것만 푸는 게 아니라 평가원 기출이 이 실무 엔제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매번 풀 때마다 옆에 사전처럼 끼고 찾아보셔야 돼요. 이걸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매번 잘 나가다가 꼬꾸라져요. 귀찮은 걸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꼰대처럼 말씀드려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등급을 좀 나눠보면 이제 3, 4, 5등급 친구들, 부디 본인이 공부가 못한다라는 생각, 거기에서 피해의식으로 번져서 나는
머리가 나쁘다라고까지 생각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N회독, 무지성 N회독, 이게 제일 큰 독입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N회독해서 효과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예제들, 그런 것들을 내가 설명을 하면서 N회독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근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에는 내가 그거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적용하면서 푸는 겁니다. 난이도를 극악으로 올려서 그걸 N회독하는 것도 문제예요. 중간에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밟아서 올라가는지가 없는데 그냥 어려운 거를 잔뜩 외운다고 잘 될 걸 바랬다면 이미 지나간 수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도구들로 지금 현재 내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딱 찾아서 풀어보고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 문제를 기준으로 다른 풀이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 계속 마일리지 쌓이듯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서 어느덧 꽤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문제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푸는 유형서를 푸신다면 이거를 그냥 뭐 예를 들면 어떤 유형서는 뭐 필수 유형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문제들이 쭉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수형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필수형이 있으면 내가 그걸 풀었는데 알겠다 싶으면요. 일단 옆에 있는 새로운 필수형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 필수형 두 번째를 예를 들어서 풀었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내려가서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내가 OK가 떴죠? 그럼 다시 그 옆에 있는 새로운 필수 유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좀 묘사하면 세로로 쭉쭉쭉쭉 풀기만 하지 마시고 가로로 점점 진행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그냥 쉬운 문제들만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레벨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을 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사람이 동기부여도 되고 내가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큰 그림이 보이니까 조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가 객관화가 좀 더 빨리 되는 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마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맨 첫 번째 단원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맨날 집합이 껌했어. 다들 앞에서는 힘을 줍니다. 뒤로 갈수록 힘이 빠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미적분의 적분 되게 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통계는 통계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한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통계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우리가 되도록 덜 잃고 유지를 하려면 진행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공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유형서만 풀면 또 이게 노답인 게요. 유형서에서 정해준 유형, 이게 누가 정해줬나요? 출판사에서 그냥 정한 거 아닌가요?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정해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가원 기출 당연히 푸셔야 합니다. 다만 1, 2등급 친구들과는 다르게 이 친구들은 조금 쉬운 2점, 3점부터도 다 푸세요. 제 영상 중에는 1번부터도 다른 풀이가 존재한다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점이라고 쉽다고 매도하지 마시고 그것 자체에서 내가 이걸 왜 풀어야 되는지를 다른 풀이를 찾아보면서 내가 이러한 공부들이 쌓여가야 되는구나. 그런 흐름 안에서 유형서로 단련을 하겠다 인 거고 유형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소위 말하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 정도일 수 있을 겁니다. 뭐 다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푸는 목적은 그냥 기본적인 계산에 대한 단련 정도로 멈추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에 적용을 하던가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평가원 기출에 대해서 다른 풀이를 충분히 찾았는가
요걸 꼭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여기에 걸려있는 이 친구들이 매우 갈등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1, 2등급 친구들만큼이 아닌 것 같겠지만 그런데 또 답답하기도 하고 흉내는 내고 싶고 유영선한 푸잔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 찍어놨던 다른 풀이를 찾는 공부를 평가원 기출로 꼭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부디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보통 내가 겨울방학에 완성을 해야지,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한 달 지난 때쯤 이미 조짐이 보이죠. 너무 양이 많이 늘어났죠. 수업은 수업대로 들어야 되고 그거 복습도 안 되는데 문제 풀 건 너무 많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러면 점점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되고 뭔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2월 말까지 계속 이어지다 3월에 개학할 때쯤 이런 말에 휘둘릴 거예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때까지 간다라는 말이요. 이거 너무 오래된 말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에 휘둘릴 정도로 여러분들은 유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완성을 바라지 말고 겨울방학 동안 해야 되는 거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 공부 방식에 대한 조금이라도의 확신을 얻는 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부디 양적으로 조절하지 마십시오. N회독한다, 몇 권 푼다 이런 것 때문에 기계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져서 작년 수능처럼 의문사 수능으로 결론이 끝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상황은 올해 다가올 수능에서도 벌어질 얘기니 여러분들도 부디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제발 평가원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다른 풀이를 찾아보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